3년 동안 만났던 여친의 가족분들과 상견례 중에 여친의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심한 말씀을 하셔서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이었던 시절 평소에도 사이가 좋으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말만 되면 데이트를 하러 가신다면서 저를 빼놓고 캠핑이나 등산 등의 여가 생활을 두 분이서 자유롭게 즐기시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 전에 단풍 구경을 하신다고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으로 가던 도중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에 후방 추돌을 당해서 부모님이 타고 있던 차가 뒤집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지금도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어머니가 장애를 얻게 된 상황이고 어머니가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하시면서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총 3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여자친구는 다 괜찮다고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신 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레이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정확하게 파혼 전까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파혼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상견례 자리에서 여친의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여친과 연애하던 시절에는 여친 어머니는 자주 찾아뵈었지만 외국에서 일을 하시는 여친의 아버지는 상견례 때 처음 뵙는 자리였습니다. 아무튼 상견례 자리에는 저와 어머니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고 여친의 부모님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저희 가족에게 가볍게 목 인사를 하시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친의 어머님께서는 여친과 저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셨지만 인사 후에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여친의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앉아있는 휠체어 손잡이를 보시더니 어머니한테 장애인이셨냐고 남편분은 바쁘신가 왜 참석을 안 하셨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아버님께 전달이 안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만 나왔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님께 여쭤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끼어들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애써 웃으시면서 여친 부모님과 대화를 주고받으시다가 여친의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식을 마치고 따로 살 건지 어머니와 합가를 할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여친과 제가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해놓은 터라 여친과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머니와 함께 살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버님이 그럼 사돈 되실 분 병수발은 누가 하는 거냐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어머니는 주간에 혼자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서 병수발까지는 아니고 주무시기 전 침대에 눕히는 정도만 도와드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님은 그래도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내 딸이 나중에라도 사돈 되실 분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출장을 갔을 때나 야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서로 동의를 한 상태고 최대한 제가 하려고 한다고. 제가 나중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더 정성스럽게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께서는 내 딸을 고생시킬 수 없다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사돈 되실 분 병수발 들게 하려고 내가 고생하면서 키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어머니를 보시면서 사돈 되실 분은 생각이 없으시냐. 왜 아프신 몸으로 아들과 제 딸한테 피해를 주시려고 하시냐고. 사연이 뭐든 간에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으면 몸 생각하셔서 집 말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셔야 맞는 게 아니냐고. 결혼이야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 딸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돈 되실 분 간호를 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아프게 되면 가족들 고생시키는 것보다 바로 병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돈 되실 분은 제가 보니까 나중에라도 일어나서 걸으실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병원이나 요양원 생활이 맞지 않냐. 앞으로도 생활하실 때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들이라면 괜찮지만 내 딸이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을 사돈 되실 분과 함께 살게 하는 건 애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 결혼을 마치고 혼자서 요양원 생활을 하신다면 결혼하는 거 찬성하겠다는 아버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는 계속 어머니한테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아버님께 화가 나서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다고 말을 했고 여친과 여친의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들은 어머니는 우시면서 저 때문에 죄송하다고 애들을 위해서라면 애들 결혼식만 보고 요양원에서 혼자 생활하겠다고 애들 결혼 꼭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니의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나서 더 있을 필요가 없고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는 생각에 결혼 안 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어머니한테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암이나 큰 병이 아닌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이유도 없고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상의하고 서로 동의해서 만난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심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제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시면 여기서 서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저희 결혼인데 왜 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를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아내면서까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어머니한테 상처만 입히는 일이 될 것 같다. 아버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딸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한다고.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은 도가 지나치셨다. 저는 아버님 딸한테 손톱만큼도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3년 연애와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 이게 아버님이 원하시는 결과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님께서 그렇다고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길래 제가 아버님께서는 해외 생활을 오래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아예 잊어버리신 것 같다. 해외에서는 그렇게 생활해도 되는 거냐고 말하니까 아버님은 버릇없는 놈이라면서 죽은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냐고 욕을 하시면서 여친한테 저딴 놈이랑 결혼하면 너만 속 터진다고 이왕판 깨진 거 잘 끝났다 생각하고 새 사람 만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는 썩 꺼지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여친과 어머님이 아버님을 말리시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이성을 찾았고 저와 어머니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 휠체어를 밀고 식당을 나와서 트렁크를 열고 어머니를 차에 태웠는데 저를 따라 나온 여친이 저한테 안 된다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 아빠가 미쳤나 보다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고 하면서 제 옷을 꽉 잡았지만 저는 여친이 다치지 않게 손을 걷어내면서 이런 말을 하면 너한테는 상처가 되겠지만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고 나 말고 아버님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나서 울고 있는 여친을 뒤로 한 채 바로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동안 여친의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지만 자식 혼사를 다 망쳤다면서 서글프게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어서 여친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못한 채 집에 왔고 새벽까지 여친의 전화가 왔었지만 여친의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이 관계를 끊어내야 여친이 편해질 거라는 생각에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여친이 집으로 찾아와서 저를 불러냈고 저는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쉬고 내일 회사 끝나고 너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집으로 돌려보냈고 다음날 저녁에 약속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여친이 즐겨 마시던 헤이즐넛을 시키고 마주 앉게 된 여친과 저는 한동안 말도 없이 앉아있다가 여친이 먼저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몰랐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아버지가 그때 말을 좀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울면서 말하는 여친의 모습을 보고 나도 잘한 거 없고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드렸으면 한다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은 서로의 가족들만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천천히 서로를 잊어보자고 이제 우리도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아버님이 원하신 것처럼 여기서 서로의 삶이 다른 걸 인정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겠지만 잘 마무리하고 헤어지자고 이야기하고 달래면서 마지막으로 집에 데려다줬고 3년 동안 만났던 여친 그리고 양가 어머니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계속 눈물이 났지만 혹시나 어머니가 울었던 저의 얼굴을 보고 슬퍼하실까봐 집 앞에서 옷으로 눈물을 깔끔하게 닦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다녀왔다고 억지로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상견례 때 받은 충격과 상처 때문인지 저한테 인사 대신 나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어머니를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애를 얻고 나서 병원에서도 길에서도 전철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었지만 혼자서 다 이겨내셨던 어머니였는데 상견례 때 여친의 아버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들으니까 모든 게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이셔서 너무 슬펐습니다. 한동안 계속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버린 어머니를 잘 눕혀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저는 이 모든 게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미칠 듯이 괴로워져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잠시 나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책상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면서 겨우 정신을 차렸네요. 하지만 파혼과 상처만 남아버린 지금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